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정보다 더 나은 대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적당히 잘하겠습니다. 네. 적당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 좀 안타까운 이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태어났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속칭 이제 유령 아동들이 살해되거나 혹은 유기됐다라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국가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분노 여론이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엊그제 이제 경기도 수원시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된 A 씨의 사례인데요. 네. 2018년, 19년에 두 아이를 각각 출산을 하고 또 곧바로 살해를 한 뒤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냉장고에 이 시신을 보관해 왔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확인을 해보니까 뭐 남편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예? 이 사건이 이제 5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애들의 이제 출생 신고를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던 셈이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초에 태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애들이 살해당하고 지워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니 산부인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 있냐 이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법률상의 빈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은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대상은 이제 신생아의 부모뿐이고 산부인과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은 이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있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다가 의료기관이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주민등록법상으로 보면 출생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기더라도 과태료 한 5만 원 정도. 아이고. 그게 이제 부모한테 부과되는 정도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부모들이 아이를 아예 숨겨버리면 행정기관에서는 별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유령 아동들이 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 거는 나중에 크고 나서 학대가 벌어졌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에서 봤을 때 뭐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있다든지 혹은 뭐 신고를 할 거는 이제 병원 간다든지. 그렇습니다. 뭐 나이가 찼는데 애가 학교를 안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신고를 받고 정부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애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다. 아마 그게 이제 제주 세자매 사건이 아마 그거였던 거죠.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나중에 보면 필수 예방 접종 같은 거를 안 받고 뭐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 같은 데서도 소외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오호. 자,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되는 B형 간염 백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바로 접종을 할 때 7자리로 돼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험 타는 문제하고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수가를 이제 받으려면 어쨌든 이게 증거를 남겨야 예. 되니까 애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는 없지만 임시 신생아 번호라는 거를 부여를 해서 접종을 하고요. 예. 이걸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맞춰보는 작업을 해본 거죠. 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는데 나중에 주민등록번호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산모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고, 2015년부터 8년 동안 사례를 뽑아봤는데 이게 2,236명이나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약 1%, 한 23명 정도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신생아 번호 받았던 애들 무사한지 확인해 봐라 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경우에 예방접종도 안 받고 보육 서비스도 안 받고 이런 어떤 소외된 상태였고, 수원 사례 2건을 포함해가지고 3명이 사망한 게 확인됐고, 네. 최소 한 건의 유기, 한 건의 뭐 베이비박스에 보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주무부처였던 복지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제 이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조사인데 그 지금 그 사망이 3건이면 100%면 도대체 몇 명이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애당초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류상의 문제들이 이제 불거졌는데 SBS가 어제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이 참고했던 자료 말고
결핵 백신을 접종한 신생아 숫자하고 실제 출생 신고 숫자를 이제 맞춰봤더니 최근 2년 동안에만 10,000명 넘게 차이가 난다. 조금 전에 전한 건 이제 감사원이 참고했던 자료고 SBS 그렇습니다. 10,000명으로 더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말고 이제 결핵 백신으로 확인해 보면 차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1%만 뽑아봤는데 이 정도라면은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이제 정부 기관사의 책임 떠넘기기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 제도를 책임져야 되는 게 이제 복지부, 보건복지부고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질병관리청인데 예. 이 두 기관 사이에 협조만 제때 잘 됐어도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병청이 갖고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복지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게 출생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했어도 조금 더 일찍 확인이 가능했다는 거고 복지부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어도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보건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 서비스에 그러니까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만 고쳐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건데 현재는 복지부가 이제 임시 신생아 번호를 가지고 산모의 인적 정보를 이제 수집하거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게 가능해지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는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원이 간만에 제 역할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짚자면 출생 통보 제도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그러니까. 출생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법 그 개정이 시도가 되고는 있는데 그 얘기 오래전에 나왔죠.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드러난 김에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